반갑습니다. 대학과 학생의 연결고리 입시통 나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인 숭실대학교의 장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지원을 고려 중인 수험생들은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숭실대의 첫 번째 장점과 특징은 우리나라 최초의 타이틀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거야. 먼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AI 이런 부분들이 인기를 끌면서 IT 관련 학과들이 예전의 명성을 찾아가거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계산학과가 우리나라 최초로 숭실대에 생겼었어. 또 그 기반을 이어받아 국내 최초로 IT 단과대학을 만들었고, 국내 최초의 학부생 빅데이터 과정 등이 생겼어. 지금도 빅데이터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또한 국내 최초의 중소기업 대학원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기업, 중견기업의 CEO님들과 함께 최고위 과정, 최고 경영자 과정 등을 개설할 때 숭실대는 남다른 행보를 보인 결과물이 바로 중소기업 대학원이야. 단순히 국내 최초의 사립대학이라는 타이틀에만 만족했더라면 지금의 특성화된 숭실대를 가져갈 수 없었을 거야. 여러 분야에서 최초의 타이틀을 가졌다는 것은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한 도전 정신, 당장의 이익보단 앞선 사회,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편제를 바꾼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도 그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학과와 AI를 융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야. 급변하는 사회,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의 전문가인 교수님들,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 두 번째 숭실대학교 장점과 특징은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전기전자의 특성화야. 컴퓨터공학은 1984년부터 국책학과로 지정되어서 전통 강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두 전공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근간이 되는 전기전자를 추가했어. 또한 세계적인 학과 교류와 연계를 위해서 미디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추가함으로써 완벽한 IT 단과 대학을 만들 수 있었어. 우리나라가 과거 컴퓨터공학이 인기를 누렸던 것은 국민 대다수가 이 부분에 문외한이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빠른 경제 성장과 PC 보급률의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점은 곧 컴퓨터공학의 쇠퇴를 가져왔어. 전쟁에 나간 장수가 퇴로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 하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AI 등이 떠오르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코딩 이런 분야가 곽강을 받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의 컴공과가 예전의 명성으로 되돌아가고 있어. 그 선두에 숭실대학교가 있고 컴공이 있다고 봐도 돼. 세 번째 숭실대학교의 특징은 기독교 기반의 학풍과 재미있는 교양 수업들이야. 개신교계의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은 졸업 전에 채플 수업을 들어야 해. 물론 숭실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대학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돼. 따로 시험을 치거나 과제가 많고 학점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기독교 학생들도 교양처럼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 하지만 학점이 없다고 결석을 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아 F학점이 뜬다면 졸업 전까지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 과목이야. 네 번째 숭실대학교의 장점은 경영학 인증대학이라는 것과 금융학과 특성화라고 볼 수 있어.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영학과가 유명한 대학은 참 많지만 그것을 세분화해서 경영학, 회계학, 벤처경영, 금융 등으로 세분화한 대학은 많이 없다고 생각해.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컴퓨터,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특성화인 이과 중심의 대학에서 경영학 인증대학과 금융학과는 더욱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 금융 특성화에서 잠깐 언급을 하면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경영학이랑 경제학에서 이런 과정들을 배우기 마련인데 일부 과목에 국한되어 있어. 광범위한 경제 분야에서 금융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은행, 증권, 보험, 금융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등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으로 유명해. 상담을 하다 보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도 있고, 인문계 직종 중 연봉 랭킹 1위를 자랑하는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많아. 그런 학생들에게 앞서 말한 경영, 경제는 좋은 전공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금융학과처럼 세분화되고 특성화된 커리큘럼을 가진다면 더욱 매력이
매력이라고 생각해. 다섯 번째 숭실대학교의 장점은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학부야. 보통 일반 대학은 자유전공으로 입학한 다음 1학년 때 교양 위주로 수업을 듣고 2학년 때 희망하는 전공으로 신청서를 받은 다음 특정 학과로 많이 몰리게 되면 1학년 학점으로 컷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 숭실대 자유전공학부도 그런 맥락에서 출발한 것은 맞지만 모든 학생에게 SW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리더십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래, 융합, 창의, 도전의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커리큘럼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또한 2학년 때 하나의 전공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 전공 외에도 융합 전공을 선택함으로써 2개, 3개의 전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야. 나중에 사회 진출할 때 또 다른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인문계 대학 전공자들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많이 선택하는 추세야. 하지만 자신의 주 전공 외에 또 하나의 전공을 듣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의 폭도 좁다고 할 수 있어. 그런 측면에서 숭실대학교 융합 자유전공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정리하자면 숭실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타이틀을 많이 보유한 대학이고 그 성과 또한 우수하다는 점이야. 이공계 공학 인증 대학으로 유명하지만 문과 입장에서도 경영학 인증과 금융학과 같은 매력적인 전공이 있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거야. 또한 융합 자유 전공을 통해서 2개, 3개의 전공을 무리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숭실대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숭실대의 장점과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해놓으신다면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